자, 우리가 파이썬의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방식이고, 특히 파이썬에서는 이런 어레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리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레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인덱스를 활용하여 저장,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동일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인덱스를 활용해서 저장하거나 액세스,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바로 어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다시피 각 엘리멘트들은 인덱스가 붙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X라고 하는 어레이를, 혹은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를 지금 정의를 하였는데 A, B, D, E, F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콤마로 해가지고 엘리멘트를 다 잘 쪼개놨죠. 첫 번째 엘리먼트는 뭐겠습니까? A인데 파이썬에서 첫 번째 인덱스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0부터, 여기 있는 대로 0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0은 A라고 하고 1은 B, D, E, F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쭉 올라가는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는 1, 2, 3, 4가 바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리스트가 이게 사이즈가 몇이나 되는지 정해야 된다, 어레이라고 하면 사이즈를 정해야 된다, 데이터형을 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은데, 파이썬에서는 매우 쉽게 이렇게 어레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레이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자료를 찾아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D라고 하는 것과 C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정의한 어레이에서 찾는다고 해봅시다. 즉 누군가는 A, B, D, E, F라고 하는 어레이를 만들어서 프로그램 속에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그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흘러가지고 D라는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C라는 것이 있나? 한번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나 없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이썬의 리스트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in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i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D, in, 예를 들면 아까 x였지요. 이렇게 하면은 x에 d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서 이것이 true 혹은 false라고 하는 값을, 불린 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어요. 파이썬의 어떤 예약어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많이 이것을 이제 쉽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또 이제 연습의 의미로서 인덱스를 내비게이팅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엘리먼트를 찾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엘리멘트서부터 마지막 엘리멘트까지 쭉 그 엘리멘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서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엘리멘트도 정해져 있는 것이 되겠지요.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전에 배웠던 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라고 하는 것의 길이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length라고 하는 명령을 써가지고 x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서는 1, 2, 3, 4, 5개, 5개가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면 for풀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for풀 이용해서 0이라고 하는 인덱스를 만들고 0에서부터 length까지 이제 진행을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은 x0는 무엇이냐? a다. 그래서 c는 아니다. c가 아니다. 1도 c가 아니다. x2도 c가 아니다. x3도 c가 아니다. x4도 c가 아니다.
랭스만큼 컴패리전을 했고 리트리버를 했고 근데도 한 번도 히트가 없었습니다. C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인덱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리스트 어레이에는 C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경우를 확정적으로 알려고 하면 어레이에 어떤 엘리먼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적으로 알려고 하면은 모두 몇 번이나 무조건 비교를 해봐야 됩니까? 무조건 랭스 길이만큼 비교를 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보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서치하지 않았던 이렇게 리트리벌 그 엘리먼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찾아보지 않은 경우에서는 그 엘리먼트가 저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봐야지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길이만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만큼은 무조건 비교를 해봐야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D가 있는지 없는지 D의 경우를 또 해본다고 합시다. 자, 포르프를 또 0에서부터 랭스만큼 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을 찾아왔다. D랑 같냐? 안 같다. B라고 하는 것을 찾아왔다. D라는 것과 같냐? 안 같다. D라는 것이 두 번째 인덱스에서 발견되었다. 해서 이렇게 true comparison if statement를 했을 때 true가 나오고 true네. 이제 브레이크 하자라고 해서 포르프를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D라는 것이 이 어레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총 몇 번이나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3번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중간에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적어도 N번 안쪽에서는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보장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N번 이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F를 찾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데이터에 있는 개수 전부 다 비교해보고 마지막에 돼서야지만 F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많을 경우에서는 N번만큼 비교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려고 하면은 아주 재수 없는 경우에는 N번까지 가능하겠다. 물론 좋은 경우에서는 몇 번 비교 안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재수 없는 경우에서는 N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배열에서 어레이라고 하는 것에서 insert라고 하는 중간에 정보를 어떻게 끼워 넣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B와 D라고 하는 것은 이 리스트 어레이 속에 있는데 근데 C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없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어. C가 있어야 돼. 현재 지금은 A, B, D, E, F로 돼 있는데 C라고 하는 것을 어디 넣어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C라고 하는 것을 어디 넣을까? 두 번째에 넣어보자. 0, 1, 2 여기다 넣어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C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 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레이 속에 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 복잡하다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Y, 지금 X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Y라고 하는 이름으로 6개의 셀이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제 6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숫자들만 들어있고 이상한 값들만 들어있고 우리가 원하는 A, B, C, D, E, F는 들어있지 않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Y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즉 이제 C가 들어갔을 때 정도의 크기의 저장 공간을 가지는 리스트를 하나 여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레인지 6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0, 1, 2, 3, 4, 5, 6이 리스트로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 뭐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값들은 정확치 않지만 공간은 6개가 확보가 되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레퍼런스를 카피합니다. 어떻게 카피하냐면은
저장할 공간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카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끊어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전 리스트와 새 리스트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셀의 x0이라고 하는 곳에서 a라고 하는 이것도 오브젝트고 하나의 인스턴스가 되겠죠. 스트링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를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다? 예, 앞에 저 예전에 파이썬 주차에서 배웠죠. 이것은 바로 레퍼런스 스트럭처가 되겠죠. 레퍼런스가 되겠다. 레퍼런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레퍼런스를 요것을 여기 있는 인스턴스를 가르쳐라라고 하는 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y0도 동일한 곳을 가르치게끔 요 화살표 값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화살표 값을 이렇게 카피를 해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 있는 것도 동일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화살표를 여기서도 동일하게 카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전 단계에 넣으려고 하는 것 이전 단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그것을 코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보시면 IDX insert 여기는 0 이상 IDX insert 미만이니까 그 이전까지 이렇게 레퍼런스를 카피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 것을 넣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려고 하는 위치에 넣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이전에는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저장되고 있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x2, 3, 4라고 하는 것을 y3, 4, 5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냐? 포루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루프가 이렇게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xa서부터 이것을 예전과는 달리 인덱스가 하나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엘리먼트가 하나 더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 4, 5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겠고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실제 코드로 보면 여기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위에 저장한 여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X에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Y에다가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 바꿔치기를 할 수 있겠다. 즉 마지막에 X equal Y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의 레퍼런스가 Y라고 하는 배열도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즉 어딘가에 이런 리스트를 저장해 놔라라고 하는 주소가 레퍼런스 구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X에다가 저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X를 가르치면 여기를 이 리스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 리스트 밑에 있는 리스트를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전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또 액세스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C를 넣자라고 하는 것은 Y에 들어가 있고 Y가 X를 통해서 또 액세스 되는 것이니 X에 C를 넣은 것과 사실은 다를 바 없는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몇 번이나 우리가 오퍼레이션이 필요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넣기 전까지 예를 들면 넣는 위치를 A라고 했을 경우에 A번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다음 한 번 오퍼레이션이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n-a-1번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즉 n번이라고 하는 것의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n번이라고 하는 데이터 엘리먼트를 다뤄야 되겠다. 그것은 사실은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을 거의 다 카피하면서 하나 더 카피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넣을 때는 n번의 어떤 서치 리트리발이 필요하겠고 코드를 좀 비효율적으로 짜면 n번보다 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뭐
n의 2제곱, n의 3제곱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인설션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것에 반대가 되는 작용인 딜리트라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레이에서 딜리트하는 것도 인설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우리 이전과는 달리 D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없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D는 우리 고객이 아니야. 이제 D는 없앨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과거에 바로 직전 슬라이드에서 X에 대해서 0, 1, 2, 3, 4, 5라고 하는 식으로 잘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D라고 하는 0, 1, 2, 세 번째에 있는 엘리먼트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이 어레이에서 바로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인서트 할 때 바로 없앨 수 있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Y라고 하는 새로운 엘리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 카피하면서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인설션을 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하나 작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카피하되 하나만 빼고 카피하는 식으로 우리가 할 것입니다. 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제는 5개의 셀만 있도록 만듭니다. 즉 하나 줄어든 길이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줄어든 길이로 만들게 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삭제하려고 하는 녀석 이전에 있는 것은 어차피 동일한 값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 위치에 건드리지 않고 카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우고자 하는 위치의 바로 직전까지는 그대로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카피하는 것이 되겠다. 여기 있는 for로프가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인설트에서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놓아줘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것을 없애는 것이 되겠지.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인덱스를 보십시오. 여기서는 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곳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게 삭제가 됐으니까 사실상 이것을 하나 밑으로 인덱스를 하나 줄여가지고서 저장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마찬가지 5가 되고 여기는 또 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저장을 하게 되겠다. 반대로 말하자면 원 위치에 삭제할 위치에서 더하기 1 하나 더 간 위치에 있는 것을 이제는 그 하나를 줄여가지고서 이제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서 하나 줄이면 A가 되겠죠. 줄인 위치에서 저장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Y가 되어 있고 X로 되어 있고 다른 두 개의 리스트지 않습니까? 이것을 레퍼런스 구조를 다음과 같이 카피함으로써 예전처럼 X에 대한 다른 곳에 있는 X에 대한 액세스들이 Y라고 하는 요 리스트를 가르칠 수 있도록 레퍼런스를 카피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딜리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몇 개의 어떤 오퍼레이션이 필요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즉 n-1개만큼의 오퍼레이션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딜리트 오퍼레이션도 n-1은 n이 만약에 10,000개가 있다. 여기 저장된 게 10,000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만이나 9,999나 동일하니까 약 n개만큼의 오퍼레이션이 마찬가지로 필요가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레이에서의 인설트와 딜리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어레이라는 것을 썼을 때 문제점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넣거나 뺄 때 여러분들은 이 라인 와이즈 리트리버를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라도 넣으려고 하면 n개의 리트리버리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넣거나 빼거나 할 때는 n개의 리트리버리 필요하겠다. 그럼 n이 5개일 경우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10만, 100만일 때는 100만 개를 다 하나 넣기 위해서 100만 개를 다 옮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즉
에어라인 패신 이제 우리가 항공사의 줄이 쫙 있습니다. 줄이 쫙 있는데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홍색 사람이 나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딱 어느 위치에 들어갈까? 아하, 요 위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지만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스텝 플러스 한 스텝 해가지고 여기 옮기게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을 넣어서 새로운 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레이 기반의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엘리멘트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니 얼마나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중간에 이걸 넣고자 하는데 여기에 공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진 않는 것이니 이것들을 다 한 발자국 뒤로 물려,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물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 한 사람에게 다 뒤로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사람을 중간에 딱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이 리스트를 전부 다 건드려야지, 이 어레이를 전부 다 건드려야지만 인설션이나 딜리션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마법이 있어가지고서 이런 줄 사이에 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자동으로 딱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뭔가 공간을 한번 딱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예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든지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오퍼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레이의 중간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어레이라고 부를 수 없겠지요. 이런 1차원적인 공간, 1차원 선형적인 어떤 이렇게 선이 쭉 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형적인 공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기 서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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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어떻게 공간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즉 이런 선형적인 모습으로 데이터를 더 이상 저장을 하면 되지 않겠다. 결론적으로는 선형적이 되겠지만 중간중간 얼마든지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인덱스로 0, 1, 2, 3, 4로 저장이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덱스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지만 링크드 리스트라고 우리가 이제 새로 배울 것은 더 이상 그런 0, 1, 2, 3, 4로 정의되는 그런 정의된 스페이스에 1차원적으로 정의된 등강력으로 정의된 스페이스의 데이터를 더 이상 저장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해리포터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재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사한 광경이 있어가지고 따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해리포터와 친구들을 데리고서 이제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이제 왔습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건물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과 이 건물 사이에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해리가 놀라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밀고 이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밀고 중간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데이터 핸들링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고 이것은 단순히 어레이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활용해야지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